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 모두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학기를 맞아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와 매점 등 9,100곳을 점검한 결과 53곳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 교체 공사를 오는 8월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영유아시기 해열제나 항생제의 잦은 복용은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독일 의학계가 발표한 연구 결과 해열제를 아이가 열이 오를 때마다 먹이게 되면 면역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열을 스스로 이겨낼 수도 있어야 이후 아기의 몸이 세균과의 싸움을 빠르게 마칠 수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 모두 3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 9천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54.4% 증가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교직원과 같은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8,30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69.4%가 증가했으며 학대 사건의 절반은 여러 가지 학대 유형이 중첩된 중복 학대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학기를 맞아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와 매점 등 9,100곳을 점검한 결과 53곳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같은 시설기준 위반이 2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의 위반율이 0.6%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위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 교체 공사가 오는 8월까지 모두 완료됩니다. 교육부는 제9차 안전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 안전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집계 결과 현재 기준을 초과한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을 설치한 학교 1,700여 곳 가운데 83.4%에 달하는 1,400여 곳의 교체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며 교육부는 올해 8월까지는 모든 학교의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반가운 봄이지만 자칫 눈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특히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조심해야 합니다. 봄 기운이 역력해지면서 외출하기 좋은 날씨지만 반갑지 않은 일도 생깁니다. 눈 안쪽이 간지러워 참을 수 없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때문입니다. 이게 봄만 되면 출퇴근이나 야외 활동만으로도 눈이 가렵거나 눈곱이 많이 껴서 업무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눈을 비비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순간적으로 눈을 비비고 간지러움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꽃가루나 먼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눈의 결막에 닿아 생기는 질환입니다. 가려움증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데 눈꺼풀이 붓거나 끈적끈적한 눈곱이 끼고 눈물까지 나는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매년 이 질환으로 1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병원을 찾습니다. 특히 3월부터 5월, 봄철이나 가을에 환자가 집중됩니다. 지난해 4월에는 그전해보다 환자 수가 무려 5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루 나타나지만 특히 10세 미만 소아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보통은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는 주로 이제 증상 완화를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손이나 발을 좀 깨끗하게 씻고 눈을 비비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증상이 있을 때 콘택트 렌즈를 끼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안경을 착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길어지는 불황에 국민들이 여러 해째 힘든데요. 소득지표에서도 이런 점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 GNI는 27,561달러,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원화로는 4% 늘어 3,200만 원가량인데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 기준 증가폭이 낮아진 겁니다.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번 소득을 인구로 나눈 1인당 GNI는 대표적 국민 생활 수준 지표입니다.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성장이 더디다는 것은 국민들 살림살이가 잘 펴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세금, 공적연금 등을 뺀 임의로 쓸 수 있는 소득은 1인당 달러 기준 1%도 채 안 늘었습니다. GNI 증가 속도는 선진국의 견저도 늦습니다. 2만 달러대에서 3만 달러대 진입에 걸린 시간은 미국 9년, 독일, 일본이 5년인데 한국은 벌써 11년째지만 기약도 없습니다. 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쳐 국민소득 3만 달러는커녕 당장 올해 경제 운용이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경기의 지속 가능성이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 금리 상승, 그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금융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체 국민소득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의 비중인 총저축률은 35.8%, 17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씀씀이가 원활하지 못했던 겁니다. 임박한 악재와 저성장 문제를 동시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덫에 장기간 갇힐 상황입니다. 긴 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인적이 드물면 더욱 어렵습니다.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돼 앞으로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인적이 드문 어두운 지하차도, 짧은 거리라도 불안감을 갖기 쉽습니다. 많이 어둡다 보니까 무섭고 막 뒤에 사람 오면은 막 되게 빨리 걷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 서울의 한 굴다리 앞에선 대낮인데도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에게 갑작스레 폭행당해 앞니가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길이는 30m로 짧지만 CCTV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앞으로는 서울의 모든 터널과 지하차도에 비상벨이 설치됩니다. 위협을 느낀 한 여성이 비상벨을 누르자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의 위치 정보가 전송되는 동시에 112 상황실과 연결됩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네, 도와주세요. 이상한 사람이 쫓아와요. 이렇게 접수된 신고는 가장 위급한 상황으로 분류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됩니다. 비상벨은 50m 간격으로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터널 길이가 길지만 시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누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또 조명을 LED로 바꾸고 고화질 CCTV 설치를 늘려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는 어린이나 청소년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인에게도 발생합니다. 이 남성은 어른이 된 뒤 물건이나 시간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병원을 찾았는데 성인 ADHD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통이 올라가니까 조금씩이라도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성인 ADHD 증상이 소아청소년기와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과잉행동, 충동성, 부주의성 등이 주요 증상인데 성인이 되면 과잉행동은 사라집니다. 충동적이고 부주의한 증상이 남아 실수가 적고 계획적 일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국내 성인 ADHD 환자는 8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치료율은 1% 미만입니다. 우울증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의 문제로 병원에 가셨다가 그 ADHD로 같이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성인기에서는 처음부터 ADHD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문제로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 2차적으로 같이 받는 경우가 많아서 성인 우울증 환자 40%는 ADHD 환자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방치하면 실직, 대인관계 문제,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커져 관심이 시급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달립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대형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며 가까스로 피해갑니다. 차로를 넘나들며 10km를 이어가던 역주행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고속도로 역주행은 차량들이 100km 이상의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끊이지 않은 음주운전, 헛갈리는 교차로 시설 탓에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차량이 톨게이트에 역진입하면 센서가 감지해 일제히 비상망을 가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센서는 통신중계기를 통해 도로공사 상황실과 경찰의 상황을 알려 곧바로 현장에 순찰차가 출동하게 됩니다. 톨게이트 입구에는 역주행 금지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에는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데 역발상을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이 고속도로 역주행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전국의 주요 톨게이트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아기가 있는 집 수납법 꿀팁 4가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 인카스 회장 정혜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혼혈 아동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국에 처음 입양을 보내며 시작되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는 가난해서
70년대, 80년대는 경제성장과 산업사회로 진입하며 고향을 떠나 도심으로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모여들며 미혼모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해외 입양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5개국으로 22만 명의 아동들이 해외 입양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해외 입양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남겼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성장 후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모국을 방문해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들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이들의 진심도 모르고 간혹 모국을 방문한 입양인들에 대해 왜 찾아왔을까? 입양에 대해서 실패해 온 건가? 하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 찾기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라는 질문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필요한 일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부모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또 친부모들이 만나는 것을 거부해서 많은 입양인들이 2번 버려지는 상처를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만남을 거부하는 친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와서 만나서 뭐 하느냐? 만나면 면목이 없다. 만나지 않고 모르고 사는 것이 입양인들 외에 낫다고들 합니다. 입양 전문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입양된 자녀들이 친부모들에게 만남은 결과가 좋든 나쁘든 매우 필요하며 입양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친가족을 만난 입양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어날 수 있지만 뿌리 찾기를 하지 못한 입양인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입양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친부모들이 꼭 만나줘야 합니다. 입양인들은 친부모들의 삶을 망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200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우자는 국내 입양 활성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도 해외 입양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해외 입양은 급격히 줄어갔습니다. 너무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입양이 다시 감소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양육이 어려운 미혼모들은 아동들을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고 요보 아동들은 육아시설에서 자라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되지 않고 같은 인종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육아시설에서 자란다면 그것은 아동들의 권익을 최우선시하여야 한다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외로 아동들이 입양되는 것이 부끄럽다 생각하며 해외 입양을 반대합니다. 이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의식에 머물지 말고 요보 아동들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문을 열어 아동들을 입양하는 행동하는 의식으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입양은 다른 사회 문제와 달리 국가의 정책보다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느냐고 물으면 경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 때문이 아니라 경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너무나 성공의 가치를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국한시키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행복의 가치가 다양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아이들이 주는 기쁨을 즐기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국가나 사회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애가 또래보다 키가 작고 좀 허약한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아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아이가 또래 아이보다 10cm 이상 차이가 키가 작게 나오는 경우나 혹은 아이가 1년에 크는 키를 계산을 해봤을 때 4cm 미만으로 자라는 경우에는 아이가 좀 성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보통 의학적으로는 또래 아이 100명 중에서 키가 제일 작은 쪽으로 5번 안에 속하는 경우를 성장 부진 성장 장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를 크게 해주고 싶은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사지 같은 게 있을까요? 성장 마사지는 아이를 편안하게 눕혀놓으신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부드럽게 만져주고 주물러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편안히 이완할 수 있게 다리를 주물러 주신 후에 그 무릎에는 외스란, 내스란이라고 해서 성장에 좋은 혈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 손바닥을 이용해서 무릎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쓸어주시도록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정강이뼈 바깥쪽에는 족삼리라고 하여서 아이의 소화기, 소화 흡수력에 좋은 혈자리가 있거든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족삼리 혈을 30회에서 50회 정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아이의 발바닥에는 용천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발바닥 앞쪽 3분의 1에 위치하는데요. 이 부분을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주시고 아이의 발가락도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마사지 하신 뒤에는 아이를 뒤로 눕게 하셔서 보면 무릎 뒤쪽의 라인에 위중혈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가볍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킬레스건 뒤쪽, 안쪽 아킬레스건 쪽과 바깥쪽 아킬레스건 쪽에 골륜 태계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양 손가락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밤잠을 푹 못 자면 다음날 생활에 지장을 주죠. 장기간 수면 부족을 겪으면 각종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습관을 어려서부터 잘 길들이지 않으면 집중력 저하는 물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